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조금 더 뚜렷해졌습니다. 다음 달 말이라고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장소나 세부 일정은 발표되지 않아서 양측이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일외교 안보부 김지선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2월 말 다음 달 말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시기가 좀 좁혀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백악관이 2월 말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은 곧 만날 것이다, 머지않아 만날 것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모호한 언급만 있었는데 시기를 대략 특정했다는 점에서 좀 더 확실해졌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좁혔지만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아서 지난해 1차 때와 비교하면 좀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지난해 첫 번째 회담을 앞두고는 날짜와 장소 모두 한 달 전쯤 거론이 됐습니다. 물론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북미 간 치열한 신경전을 하다가 회담이 무산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예, 정확한 날짜도 그렇고요. 장소도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뒤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네, 우선은요. 아직은 막바지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네. 하지만 하노이, 다낭, 호치민 이런 여러 도시가 언급되는 상황이거든요. 1차 때 보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여서 호텔만 정하면 됐지만 베트남은 이 도시들마다 특징이 다르고요. 이동 거리도 상당해서 이 발표에 더욱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회담 때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경호와 보안, 또 남은 조율 과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발표를 좀 더 미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가 징검다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는요, 고위급 회담의 목적도 있지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라는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고 이번에도 직접 언급은 안 됐지만 이번에도 친서를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건요, 두 정상이 일단 만남에는 뜻을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좀 한층 신중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그동안 실무 협상이 공전을 해왔는데 여전히 이런 의견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회담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오늘 발표에 담겨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 완화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혀왔잖아요. 그리고 스티븐 비건과 최선희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또 여기서 양측이 실무 협상에서 조율을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스티븐 비건이 19일에서 22일 스웨덴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또 비핵화,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관심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합니다. 최선희 부상은 먼저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발표한 대로 스티븐 비건이 스웨덴을 방문한다. 이 얘기는 결국 스웨덴에서 두 양측이 만나서 실무 조율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일단은 그 김영철 부장의 방미로 인해서 두 정상이 만남의 뜻을 모은 만큼 양측은 이제 의제를 놓고 치열한 실무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정상회담을 확정한 이후에 북미 양측은 판문점과 싱가포르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회담 전날까지 의제 조율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 측 대표가 이 최선희 부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스웨덴에서 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물론 일단 정상회담을 공식화하긴 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만남만으로 큰 의미를 갖던 1차 때와는 다릅니다. 청와대도 언급했듯이 비핵화와 관계 개선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번 합의문에는 좀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비핵화 조치를 담지 못할 경우에는 실패한 협상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 북한 역시도 어떻게든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서 올해 경제 목표를 달성해야 대외적인 환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 만남과 대화는 희망하지만 북한은 지금 정상 간의談判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좀 더 실무 간의 탄탄한 밑바탕을 원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만약에 합의문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 조율이 실패할 경우에는 2차談判 역시 계속해서 미뤄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북한과 미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좁혀졌고요.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 김지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